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로써 취임 100일을 맞았죠. 취임 100일간의 평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위원님. 100일간의 평가요. 사실 지난 100일 동안 제가 오늘도 최고위 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악의 탄생 그리고 100일 이 시간 동안에 버텨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이재명 정권 100일 동안에 우리가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특검의 확대, 정치 보복, 대통령 부부 투옥,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외교 참사, 뭐가 또 있나요? 남은 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경제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간세 협상 타결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너무 많은 잘못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자찬뿐이 늘어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4년 9개월 더 가혹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화살 결국에는 국민이 감내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요. 이 강도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본인들 개인을 위한 정치, 이념만을 쫓는 정치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그간의 공든탑이 당신들 5년 동안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국민들 수고하셨다. 국민들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들이 이런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큰 일조를 한 것 같아서 송구하다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가 하나 있죠. 국민 주권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 주권 시대인데 그 사람들은 국민 주권 시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국민 실권 시대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국민은 권력이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만 권력을 갖는 그런 국민 실권 시대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 북한의 핵이죠. 북한의 핵이 언제든지 우리를 겨누어서 우리를 때릴 수 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을 없애는 것이 최소한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거 안 없애면 우리가 언제든지 김정은의 포로가 될 수 있고 그에게 우리는 언제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제발 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심심하면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면서 북한하고 대화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북한이 대화를 해서 핵을 포기합니까? 그건 너무 낭만적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핵을 없애도록 우리가 힘을 발휘하든지 아니 협상력을 발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부터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서 우리가 권력이 항상 없다. 그래서 국민 실권 시대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게 동맹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대접을 받는데 이것도 우리가 부대접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렇게 못하도록 방어막을 잘 쳤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대접을 받고 감옥소까지 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역만리해서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경제가 심심하면 소비 쿠폰 준다는데 소비 쿠폰이 지금 세금이 거쳐서 소비 쿠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빚을 내서 소비 쿠폰을 주는 겁니까? 빚을 내지 않습니까? 자꾸 빚을 내서 안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 지금 취업 못해서 지금 이른바 말하는 전화기도 취업이 안 돼. 전화기가 뭐냐면 전자, 화공, 기계 전통적으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과도 지금 취업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취업 안 되는 대학생들 앞으로 세금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채는 빌린 돈을 누가 갚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제도 폭망, 안보도 폭망, 우리는 정말 권리 없는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다. 말로만 국민주권 시대 외치지 마시고 국민이 권리를 갖고 국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그러한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100일은 정말 국민에게 권리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투표로 뽑아놓으니까 우리 권리를 뺏어가 버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정치인들의 행태를 또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제1야당이 좀 힘이 좀 강해져서 이 정부 여당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대를 합니다.
네, 방금 전 우려해 주셨던 그 남북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화 진척이 없지만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긴장을 완화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죠, 아침에.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화 진척이 없지만 노력은 네네.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든 우리는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게 목적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긴장 완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기에 진짜 목적은 국민의 안전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 완화가 평화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안보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국방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안보와 국방의 목적은 오로지 영토의 보존과 국민 안전의 보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긴장 완화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수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강한 국방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굴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맨날 미안해 하고 다닌다고 안 만나요? 제가 정말로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운동을 하고 제가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건들려고 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국방과 안보의 기본 개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강한 국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한 국방을 우리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사유재산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 이런 것들이 보수의 가치, 핵심 가치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주의의 가치를 더 당당하게 주장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 안에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방안들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문재인 정권 한 번만 돌아보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렇게 굴종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해서 미국이 미사일 안 날렸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안 날렸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영공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렸고요. 9.19 군사합의 해줬다라고 해서 북한이 우리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위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긴장마저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국방마저도 내려놓게 된다면 이러한 위협이 실질적인 위협을 넘어서 공격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방어해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공격이 됐을 때 방어하지 못하면 이 피해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네, 국민의 목숨과 연결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영토와 연결되는 것이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면 사실 대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잖아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좌파 정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지금 사실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쓸 텐데, 여기서 지금 더 위협스러운 건 사실은 지금 한미 동맹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미 동맹,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우리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진짜로 미국과의 강한 동맹이었고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휴전 상태마저도 불안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내고 있는 경고, 지금 트럼프가 우리 한미 동맹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 이재명이 지금 미국 갔었을 때도 했던 이야기잖아요. 문제 없다라고 하고 지금 한국인 300명 이상 체포된 거잖아요. 네, 이 말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의 최우방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예우이다. 다시 한 번 더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한국의 스탠스를 보고 또다시 역시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되면 역시 변하는 게 없구나.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권은 못 쓰겠구나라고 판단되더라고 하면 이 강력한 경고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